뇌전증은 우리 뇌의 국소 부위에 혹은 전반적인 일렉트리컬 디소더죠. 뉴로널 어버노멀 디사지에 의해서 생기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입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뇌가 손상되었을 때 생길 수 있고 제네틱하게 원인이 돼서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손상된다고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잠복기가 또 생겨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뇌전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에필lep시의 증상인 시저가 생기게 되면 갑작스럽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버노멀 비헤이비어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발작이 보이게 되는 거고, 발작이 보이기 위해서는 뇌에서 이런 정기적인 방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발작이 보이는 거는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대개 한 2분, 3분, 환자들은 되게 길게 한 30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을 보면은 한 1분 내로 다 멈추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시저에서 다칠 수도 있고, 자꾸 시저를 하게 되면 시저 자체에서 또 기억력이라든지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스티그마, 환자들은 또 우울증을 좀 호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이슈가 좀 대단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받은 말씀드린 여러 원인이 유전적인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인인데 모두 다 생기지 않죠. 모듈레이션 하는 조절 인자를 통해서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게 임상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면 발작으로 해서 또다시 기능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면은 만성적인 뇌전증으로 돼서 인지손상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기능적인 뇌 변화가 고착화되면은 난치성 뇌전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런 잠복기를 거쳐서 이런 시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뇌전증은 우리가 에필lep시를 분류가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다쳐서 외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후천적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겠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기능적인 이상으로서 아연 채널에 이상이 있다든지 열이 많이 나다든지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환의 특징적인 질환에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소인에 의해서 그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전증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뇌전증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유색으로 빈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는데 어릴 때 상당히 많다가 젊은 날은 좀 적고 나이가 들면 또 다시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노란색은 여기 보시면 누적 발생률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는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대사장애, 출생시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 나이가 되면은 스트로크라든지 튜머라든지 이런 또 외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하고 노년기에 호반하게 되는 게 뇌전증의 역학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뇌전증 빈도 뇌전증 학회에서 제가 있을 때부터 이제 역학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40명만 된 적도 한 20만 명? 이건 아마 안 나타나는 환자들이 더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뇌전증이나 그런 걸 밝히기 쉽고,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는 장미회라든지 다른 기관에 통해서 병원을 안 거치고 약을 먹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빈도를 차지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고 소아, 노년층에서도 많고,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50%가 소아라든지 고령층이다. 원인은 좀 이따 또 다시 이야기했지만 중풍이라든지 외상, 감염, 해막염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대부분 뇌전증이 있더라도 원인 불명이나 특발성이 더 많습니다. 그 외에 외상, 뇌졸중, 해막염, 뇌염, 감염이라든지 뇌종양 이렇게 여러 가지 빈도를 가져하는데, 실제적으로 뇌전증을 앓고 외래에 오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MRI를 찍고 하는데, MRI의 반통은 이상은 다 정상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이제 경련만 하면은 응급실에 가면 또 MRI 또 찍고 또 찍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소견이 안 나올지라도 습관적으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MRI 이렇게 난발해서 찍을 필요는 없다는 게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수히 많으나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수 있고, 그죠? 유전적인 거, 뇌 손상, 미숙화, 뇌에 산소가 안 갈 때, 뇌염이라든지 뇌소만,
태어날 때 선천성 문제가 됐든지 종양이라든지 뇌혈관 기형, 뇌 기생충 등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한 데이터인데 뇌종양의 빈도가 많고 여기 뇌출혈, 뇌혈관병, 여기 손상 이런 것들이 역시 빈도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원인이 조금 더 특이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 나이에서는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열성경련이라든지 뇌 손상, 태어날 때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나이가 들면은 뇌혈관 질환, 뇌종양 이런 질환들이 뇌전증의 원인으로서 많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전증은 촉발인자가 있습니다. 원인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뭐 코틱 스티뮬레이션이죠. 여성은 또 주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촉발인자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종류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국소적인 원인에서 부분 발작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와 2차적인 전신 발작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시상을 건드리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여기서 포커스가 나타나는 전신 발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부분 발작, 부분 발작 중에서는 단순 부분 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이 있는데 단순과 복합의 차이는 의식의 손상이 있는 겁니다. 환자에게 이야기해서 기억을 못하면 복합 부분 발작이 되는 거고 환자가 의식 소식 없이 계속 대답하고 리스폰스 있으면서 발작을 하게 되면 단순 심플 발작 시제가 되는 거죠. 그 심플 발작 시제의 정상에 따라서 단순 운동 발작과 감각 발작, 뭐 자율신경계 정신증상이 있는 그 컴포넌트가 나타나는 발작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복합 부분 발작은 대다수의 가장 흔한 타입의 컴플렉스 발작 시제인데 의식 손상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 의식 손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깨어있는 게 안 되는 건 아니다. 환자가 룩스 얼럿합니다. 깨어나서 멍하게 실룩거리거나 또 혼자 중얼거리거나 이런 자동적이 보이지만 환자가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그죠? 각성보다는 인식의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적이나 그죠? 오토마티즘. 부분 발작이 2차성 전신 발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처음에는 한쪽 팔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얼굴, 팔다리 전체적으로 다 썩어지는 세컨더리 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신적으로 나타난 경련인데 이것은 대발작, 일반적인 경련 이야기하는 흔한 형태로서 우리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도 못하고 수축, 그죠? 몸을 떨고 뭐 소변을 지리거나 거품 나거나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환자가 또 자게 되는 전신 제너럴적 시저가 GTC, 토니커널 시저가 되겠고 앱센스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증상이 약 한 5초, 10초 더 짧게 나타납니다. 가끔 입주위가 떨리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빈도는 높지만 그 증상 자체가 가만히 멈추고 다시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봐도 무심결에 지나칠 수가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죠. 건강대성은 적커 깜짝 놀란 것이 욱실욱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꾸 흔드니까 이게 숟가락이나 양치질 할 때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고 에이토닉 시즌은 갑자기 근육이 풀려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머리 쪄가고 버리는 그런 경련으로서 외상을 입는 게 많고 우리가 난치성 경련 중에 하나인 레너스과 스타우트 저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뇌전증은 하여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초래하기도 하고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전기 조절 장애에 의한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를 총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시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립 데프리베이션이 계속되고 일본에서 보면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포틱 스티뮤시 자꾸 되면은 광자극에 대한 시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메타볼릭 코스로서 저혈당 빠지거나 일시적인 대사장에 의해서 시저를 하는 것은 유발 요인이 있는 세컨더리 시저가 되겠죠.
근데 에필랩시는 유발 요인 없이 오는 경련이 2번 이상 있을 때 에필랩시 뇌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작의 그 기전 및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뇌전증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개인별로 다 다르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이 발작기하고 발작 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발작 있기 전에 프리드로말 심통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죠? 그거는 바로 있기 전이 아니고 몇 시간 전부터 왠지 오늘 또 경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있고, 오라가 바로 경련 있기 바로 직전에 있을 수 있고, 환자 자신만 느끼는 특이한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발작 있고 발작 후기가 있고 발작 간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련 아무리 해도 빈도 토탈 합치면은 며칠 안 됩니다. 그죠? 1분, 2분 해가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은데도 뇌전증은 불치의 병 비슷하게 저주받은 병 이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친구도 잘 안 만나려고 감염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뇌전증은. 근데 하여튼 그런 오해들이 많은 질환입니다.